지금 당신의 삶은 진짜 당신의 것인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타인의 시선에 갇힌 채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혹시 진정한 나는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이제 낡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오늘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방법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진짜 내 인생을 찾아 떠나볼까요? 은혜는 갚는다. 따스한 햇살 아래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마음속 깊이 새겨 흐르는 물처럼 갚아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잊지 않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마음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은혜를 갚는 삶은 곧 행복을 가꾸는 삶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아프고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를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가 주셨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덕분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특히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 과외를 해주셨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학 실력이 향상되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와 진지하게 상담해 주셨고, 저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직장 상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상사의 지도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 주셨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친구, 선생님, 후원자, 상사, 시부모님 등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작은 친절이라도 잊지 않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고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받은 은혜를 물 흐르듯 갚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삶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당신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 삶은 행복을 가꾸는 삶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세요. 그리고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푸세요.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친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으로 세상을 밝히세요. 은혜를 갚는 삶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존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당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더 큰 사랑과 행복을 돌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당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희망입니다. 당신은 행복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당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처럼 당신의 은혜 갚는 마음은 세상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원수는 잊는다. 깊은 밤, 어둠을 삼키는 강물처럼 묵은 앙금과 미움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듯 우리 마음속의 미움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잇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을 훔쳐갔고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선생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차별했고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분노했고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괴롭혔고 저에게 돈을 뜯어갔습니다. 저는 선배들에게 공포를 느꼈고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입시 경쟁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질투했고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실망했고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연인은 저를 속였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연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직장 동료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동료는 저의 성과를 깎아내렸고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분노했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고 시누이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혼 생활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 선생님, 선배, 동료, 연인, 시댁 식구 등 저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들을 미워했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용서를 받아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의 화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의 미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원수를 잇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소망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때로는 간절한 바람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 바람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친구에게는 든든한 도움을, 연인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을, 동료에게는 인정과 격려를,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에게서도 작은 친절이나 이해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만사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마치 높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타인에게 건 기대는 종종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만 있으면 온 세상이 제 놀이터가 되었죠. 삐뚤빼뚤 서툰 솜씨였지만 저는 제 그림 속에 제 상상력과 꿈을 마음껏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언젠가 제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미술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크고 작은 그림 대회에도 틈틈이 참가했습니다.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지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도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제 꿈을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림 그리는 것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를,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제 꿈을 지지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부모님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강조하며 제 꿈을 깎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그림 그리는 것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림 그리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갈망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억지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씨름했고 주말에도 학원에 다니며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그림을 그리는 대신 저는 문제집과 씨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공부는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책을 펼쳐놓고 텅 빈 눈으로 글자만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고 제 자신이 점점 더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우연히 진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짧은 상담이었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잊고 지냈던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저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보라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담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잊고 지냈던 제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과 후 홀로 조용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제 꿈이 다시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제 꿈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저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마침내 제 꿈을 응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관계도 내가 가장 우선이다. 세상살이가 꽃밭만 같을 수는 없지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따뜻한 위로, 든든한 응원, 혹은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관계보다 나 자신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릴 저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뭘 하자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했고, 어른들이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들에게 맞춰주다 보니 정작 제 마음은 텅 비어갔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웃으면 저도 따라 웃었지만 진심으로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방에 홀로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정작 제 마음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붓을 잡고 물감을 섞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제 감정을 표현하고 제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풍경을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림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미술을 전공했고,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꿈을 이루어 화가가 되었습니다. 화가가 된 후, 저는 제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가로서 성공했지만 여전히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들에게 맞춰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당당하게 주장하고 제가 싫어하는 일은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존중하고 제 가치를 인정합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행복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종종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힙니다. 혼자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제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하고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하면서 제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제 자신과 대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보다 당신 자신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오르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 거친 숨소리,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지만 결국 혼자 헤쳐나가야 할 고독한 여정이죠. 때로는 곁에 누군가가 있어 힘이 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혼자 상상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 좋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라고 놀렸고 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성격의 친구도 있었고 저를 이해해 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학교에 진학하고 각자 다른 꿈을 꾸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도 아까웠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 홀로 달려갔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저는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도 잠시 저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취업 준비는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했지만 저는 여전히 백수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결국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매일 글을 썼습니다. 새벽까지 글을 쓰고 주말에도 글을 썼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마침내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 책이 출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성공했고 제 삶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글을 씁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저는 앞으로도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각자 다른 꿈을 꿉니다.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은 고독한 여정이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은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은 모두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별들처럼 홀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홀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를 혼자 걸어 다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면서 제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제 자신과 대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보다 당신 자신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싱싱한 과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듯 아무리 끈끈한 관계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죠. 때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인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친구들과 매일 어울려 놀았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함께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숙사 친구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 각자 다른 꿈을 꾸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사진 동아리, 봉사 동아리, 밴드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 관계가 얼마나 이해타산적인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명절을 보내고, 서로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 관계도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인간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 저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대신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갑니다. 인간 관계는 마치 화초와 같습니다. 화초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거름을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든 잎을 잘라내듯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인간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러면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모습에 이끌려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떠나 보내자. 살랑이는 봄바람에 실려온 꽃이 피 떨어지듯 때로는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낡은 짐을 정리하듯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힘겨운 인연은 이제 놓아주세요. 어린 시절,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고 친구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고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장난으로 받아넘기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약점을 들춰내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그 친구와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저를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그 친구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다 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괴롭힘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저에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담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사, 저를 시기하는 동료, 저를 이용하려는 거래처,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사람을 믿지 못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저를 험담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제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에게 솔직하게 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저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멈춰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저의 말에 당황했지만 결국 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솔직하게 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존중해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화를 냈지만 결국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갑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떠나보내세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힘겨운 인연은 이제 놓아주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소중히 가꾸세요. 인간 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러면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모습에 이끌려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당신의 앞날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잊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7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는 값되 원수는 있고 타인에게 기대기보다 나 자신을 믿으며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들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진짜 당신의 것인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타인의 시선에 갇힌 채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혹시 진정한 나는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이제 낡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오늘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방법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진짜 내 인생을 찾아 떠나볼까요? 은혜는 갚는다. 따스한 햇살 아래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마음속 깊이 새겨 흐르는 물처럼 갚아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잊지 않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마음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은혜를 갚는 삶은 곧 행복을 가꾸는 삶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아프고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를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가 주셨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덕분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특히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 과외를 해주셨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학 실력이 향상되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와 진지하게 상담해 주셨고, 저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직장 상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상사의 지도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친구, 선생님, 후원자, 상사, 시부모님 등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작은 친절이라도 잊지 않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고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받은 은혜를 물 흐르듯 갚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삶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당신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 삶은 행복을 가꾸는 삶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세요. 그리고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푸세요.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친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으로 세상을 밝히세요. 은혜를 갚는 삶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존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당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더 큰 사랑과 행복을 돌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당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희망입니다. 당신은 행복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당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처럼 당신의 은혜 갚는 마음은 세상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원수는 잊는다. 깊은 밤, 어둠을 삼키는 강물처럼 묵은 앙금과 미움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듯 우리 마음속의 미움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잊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을 훔쳐갔고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선생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차별했고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분노했고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괴롭혔고 저에게 돈을 뜯어갔습니다. 저는 선배들에게 공포를 느꼈고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입시 경쟁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질투했고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실망했고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연인은 저를 속였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연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직장 동료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동료는 저의 성과를 깎아내렸고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분노했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고 시누이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혼 생활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 선생님, 선배, 동료, 연인, 시댁 식구 등 저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들을 미워했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용서를 받아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의 화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의 미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원수를 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소망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때로는 간절한 바람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 바람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친구에게는 든든한 도움을, 연인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을, 동료에게는 인정과 격려를,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에게서도 작은 친절이나 이해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만사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마치 높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타인에게 건 기대는 종종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만 있으면 온 세상이 제 놀이터가 되었죠. 삐뚤빼뚤 서툰 솜씨였지만 저는 제 그림 속에 제 상상력과 꿈을 마음껏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언젠가 제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미술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크고 작은 그림 대회에도 틈틈이 참가했습니다.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지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도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제 꿈을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림 그리는 것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를,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제 꿈을 지지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부모님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강조하며 제 꿈을 깎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그림 그리는 것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림 그리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갈망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억지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씨름했고 주말에도 학원에 다니며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그림을 그리는 대신 저는 문제집과 씨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공부는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책을 펼쳐놓고 텅 빈 눈으로 글자만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고 제 자신이 점점 더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우연히 진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짧은 상담이었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잊고 지냈던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저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보라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담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잊고 지냈던 제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과 후 홀로 조용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제 꿈이 다시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제 꿈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저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마침내 제 꿈을 응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관계도 내가 가장 우선이다. 세상살이가 꽃밭만 같을 수는 없지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따뜻한 위로, 든든한 응원, 혹은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관계보다 나 자신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릴 저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뭘 하자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했고 어른들이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들에게 맞춰주다 보니 정작 제 마음은 텅 비어갔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웃으면 저도 따라 웃었지만 진심으로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방에 홀로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정작 제 마음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붓을 잡고 물감을 섞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제 감정을 표현하고 제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풍경을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림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미술을 전공했고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꿈을 이루어 화가가 되었습니다. 화가가 된 후 저는 제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가로서 성공했지만 여전히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들에게 맞춰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당당하게 주장하고 제가 싫어하는 일은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존중하고 제 가치를 인정합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행복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종종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힙니다. 혼자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제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하고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하면서 제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제 자신과 대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보다 당신 자신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오르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 거친 숨소리,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지만 결국 혼자 헤쳐나가야 할 고독한 여정이죠. 때로는 곁에 누군가가 있어 힘이 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혼자 상상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 좋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라고 놀렸고 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성격의 친구도 있었고 저를 이해해 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학교에 진학하고 각자 다른 꿈을 꾸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도 아까웠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 홀로 달려갔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저는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도 잠시, 저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취업 준비는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했지만 저는 여전히 백수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결국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매일 글을 썼습니다. 새벽까지 글을 쓰고 주말에도 글을 썼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마침내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 책이 출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성공했고 제 삶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 글을 씁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저는 앞으로도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각자 다른 꿈을 꿉니다.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은 고독한 여정이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은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은 모두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별들처럼 홀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홀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를 혼자 걸어 다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면서 제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제 자신과 대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보다 당신 자신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싱싱한 과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듯 아무리 끈끈한 관계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죠. 때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인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친구들과 매일 어울려 놀았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함께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숙사 친구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 각자 다른 꿈을 꾸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사진 동아리, 봉사 동아리, 밴드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 관계가 얼마나 이해타산적인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명절을 보내고, 서로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 관계도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인간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 저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대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갑니다. 인간 관계는 마치 화초와 같습니다. 화초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거름을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든 잎을 잘라내듯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인간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러면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모습에 이끌려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떠나보내자. 살랑이는 봄바람에 실려온 꽃이 피 떨어지듯 때로는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낡은 짐을 정리하듯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힘겨운 인연은 이제 놓아주세요. 어린 시절,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고 친구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고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장난으로 받아 넘기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약점을 들춰내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그 친구와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저를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그 친구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다 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괴롭힘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저에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담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사, 저를 시기하는 동료, 저를 이용하려는 거래처,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사람을 믿지 못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저를 험담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제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에게 솔직하게 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저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멈춰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저의 말에 당황했지만 결국 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솔직하게 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존중해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화를 냈지만 결국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갑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떠나보내세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힘겨운 인연은 이제 놓아주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소중히 가꾸세요. 인간 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러면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모습에 이끌려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당신의 앞날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잊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7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는 갚되 원수는 있고 타인에게 기대기보다 나 자신을 믿으며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들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